과 약초를 가지고 출하하는 연구를 했고요.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 형성을 발표합니다. 제약회사들에도 컨택한 적이 있는데 잘 되지는 않았는데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는 후보 물질과 결합 실험을 했고 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다 잡은 상태고요. 그 중에서도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97산 프로테이지는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충치균도 꿀렁꿀렁 해결되고 허벅지에 사타구니 완성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되더라고요. 발게 이렇게 겨드랑이 냄새 나는 이런 것들 다 해결되고 이거를 동물성 피부병, 사람 피부병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류 같은 것도 되고요. 그 중에서 제가 어떤 위경련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파하고 대추는 원래 상극이어서 안 쓰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몸에 먹으면은 양을 좀 많게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져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대추하고 생강을 끓여 먹으면 다시 낫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생밤이라든지 그나 어쩌면 뭐저 방앗깻잎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방앗깻잎은 이렇게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이 탁월한데요. 이것을 그래서 방앗깻잎을 가지고 산소를 이렇게 드시면 이렇게 꿀에다 섞거나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산소 개선 운동 능력이 탁월하다. 운동선수를 이렇게 탄산음료로 이렇게 만들면 되게 탁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탄산음료나 음료로 스포츠 음료로 만든다. 동물 사료라든지 그다음에 곤충 사료, 어류 사료든지 이런 사료로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의자 껍질이라든지 커피 잎이라든지 커피 콩도 괜찮죠. 비싸니까. 그래서 이렇게 커피를 유자 잎이라든지 마늘 부산물들, 그다음에 양파 부산물들, 생강 부산물들, 그다음에 매실청 이렇게 씨 빼고 낙과된 거나 아니면 잎사귀들 그런 것들을 동물사료에 섞어 넣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생강도 괜찮고 생강잎 같은 거, 네네, 그런 것도 좋다. 그다음에 대파하고 이게 이거 이게 대파하고 대추를 양을 적게 해서 먹으면 혈압이 내려가더라고. 대신 이제 몸에 살도 빠지는 현상이 배가 빠지는 현상을 내가 발견했는데요. 이게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혈압이 좀 뒷목이 엄청 운동을 어떤 무술을 하느라 이게 목이 좀 뻣뻣해가지고 전체 몸을 좀 힘을 주는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뻣뻣해져가지고 좀 혈압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이 쪄서 그런 것도 이거 해서 이게 배가 또 밥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더라고 백미가. 근데 그거를 대파하고 대추를 좀 양을 적게 해가지고 끓였더니 뭐 대추는 한 3알 정도 넣고 대파를 좀 넉넉히 넣었어요. 그랬더니 몸에서 이렇게 배가 살이 빠지는 현상과도 보다 혈압이 내려가더라고요. 혈관 속에 이게 타동을 하나 본데 혈관을 막힌 거를 의외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빠지는 걸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탄산음료에 갖고 대파 음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대파 대추를 적게 광동제약이라든지 동아제약이라든지 우리 제약회사들도 하지 마세요. 정관장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커피 그다음에 살 빠진 음료로 율무하고 그 녹두를 볶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기관지 폐 노래할 때 꼭 부르고 기관지 폐를 청소하더라. 뇌도 청소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율무하고 깔라만시를 결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율무 먹고 가루를 그다음에 깔라만시 먹고 이 볶으면 더 좋겠어요. 네, 가루 깔라만시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 빠지는 약으로도 이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번 걸쳐서 먹는다. 이것을 얼굴 팩에 해가지고 화장품 팩으로 해갖고 하면 얼굴살이 보조개 빠진다. 다른 데도 그러하다. 팔뚝살에도 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베이킹 소다하고 이렇게 어떤 설탕, 베이킹 소다하고 소금의 결합으로 냄새 없애는 것으로 뿌려두거나 가루나 액상으로 페브리치처럼 사용할 수 있다.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 그것도 도움이 되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거를 베이킹 소다하고 젖산 또는 설탕의 결합으로 모기, 초파리 끈끈이로 해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저기 보면 합성 식초가 빙초산에다가 설탕 타거나 일단 식초에다 설탕 타더라도 초파리가 잘 꼬이더라. 그래서 농사용으로도 쓸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락스하고 뚜러펑, 이렇게 하수도 이렇게 청소하는 이렇게 액상 세제 있어요. 네, 그 뚜러펑을 결합을 해가지고 유한락스 아니래도 괜찮아요. 락스 종류는 다 되더라고요. 제일 싼 놈을 샀는데 그거를 섞어줘서 프로테이즈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화장실 줄눈 할 때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세척이나 산업용 세척제로 쓰일 수 뿐만 아니라 세탁 세제 같은 데 넣어서 할 수 있다. 세탁이 되게 하얗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실험해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네네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치약, 일반 치약 종류는 다 됐는데 치약하고 사과식초를 결합을 했더니 이빨이 엄청 하얘지더라.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까지도 그룹을 하고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화장품으로서 따뜻한 물에 개어가지고 얼굴로 좀 지금은 좀 요새는 잘 안 하는데 귀찮으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피부가 좀 뭐라고 생기가 돌고 병이가 생기가 돌고 머리도 감았더니 깔끔하게 보이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세수는 안 한 상태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러니까 저게 그걸 화장품 연료로 사용하거나 종합 바디 샤워제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피부가 되게 이렇게 좋아지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백 효과도 탁월한 것 같아요. 저도 귀찮다 보니까 잘 안 하는데 남자다 보니까 그것도 화장품으로 개발하시면 제 기술에 세수비누로도 개발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피 말고 무슨 또 계피 스틱 같은 거를 기타 약초 스틱을 결합해서 끓여가지고 이렇게 방에 이렇게 풍겨서 냄새를 없앨 수 있다 그랬죠. 그거 기기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기 살균기. 공기를 빨아들여서 잠깐 0.5초나 1초만 가열을 해도 공기가 탁하지 않게 병원 살균 그거 잠깐 조그만 양치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금속관을 통과하거나 금속판을 통과하거나 열 가열 지역을 지난다는 거죠. 이거 공기청정기에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뭐 바이러스나 50도씨만 넣으면 되니까 뭐 거기에 선택할 수 있다. 화장실에 손 이렇게 말리는 거 그것도 50도, 60도, 70도, 80도, 50도로 해가지고 살균기로 들어가시면 되겠다. 얘기했더니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만 하면 쓰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불 같은 거 세탁할 때는 이불 같은 거는 옷에 가도 살균할 때 팬티 살균하거나 운동화 살균할 때도 드라이기 넣어서 하는데 진짜 잘 돼요. 네네. 살균력이 탁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거를 뜨거운 바람을 내 가지고 50도, 60도, 70도, 100도 해 갖고 바닥을 살균한 병원 바닥, 집안의 바닥 또는 이불용 아니면 옷용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LG 스타일러 같은 데서도 뜨거운 열풍 방식으로 살균하는 구조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스팀 방식이 아니고 빨래 건조대를 스팀 방식으로 빨래 건조대를 이렇게 제습 방식으로 빨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열 방식으로 빨리 마르게 하는 이런 거 만드시면 스타일러까지는 아닌데 빨래 건조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LG 스타일러 같은 스타일러도 걸어오면 제가 이렇게 딱 드라이기로 뭐 이렇게 먼지를 갖다 샥샥 이렇게 빨아들여 줄 수 있고요. 그 안에는 자체적으로 먼지를 빨아들일 수 있는 놈이 샥샥샥 존재하고 따로 해도 되지만 진공 청소기죠. 그다음에 지가 알아서 어떻게 드라이기로 딱 따뜻한 열풍으로 딱 가열을 해주는 이런 방식. 뭐 습기도 약간 뿌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에서 이거 개념을 나오시던데 그래서 삼성에서는 왜 제 기술이 이렇게 무단으로 세게 나오는지 그래서 딱 놓으면은 이렇게 스팀 나오고 달여주는 식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조 열풍 방식으로 스타일러를 만드시면 되겠어요. 이게 스타일러 아닌가요, 결국? 그래서 삼성에서 이런 부분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타일러처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제 기술이 사관돼서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반도체 기술도 그렇고 그래서 사관돼서는 절대 문제 제기하죠. 그러니까 문제만 얘기를 하고 언급만 하고 사관돼서 제기를 할 거다. HBM 기술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나중에 거기서 할 거다. 미국 법원에서 제소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사가셨다면 제 기술을 사가신다면 이제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가라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상관없죠.
기술이 왜 이렇게 하나둘도 아니고 무단으로 막 몇십 개씩 들어가다 몇 개 들어가면 이게 그렇죠. 이상한 거죠. YTN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삼성과 대기업 이렇게 우리나라 중소기업계 소기한 YTN의 기술이 무단으로 쏟아지더라.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들어오고 장관들 들어오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 들어오고 독일과 일본의 의원들 들어오고 대통령 총리 들어오고 그다음에 터키 대통령도 들어오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들어오시더라고. 네. 제가 방산 무기를 제공해서 그런 것 같은데 로켓드 마틴, 보잉, 뭐 렉더널 타고네스, 라사 이런 데도 우주항공 기술도 제가 반도체 기술도 제가 통신 기술도 배터리 기술도 제가 뭔가 기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것 같은데 기술이 허접하면 오지도 않죠. 기술 기존의 기술을 다 뛰어넘는 이게 약간은 부족하지만 과학기술 강의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학기술도 제가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다 잡았어요. 네네네. 그것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뭘 했냐면 식품과 약처럼 10건의 특허를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누구하고도 협의한 적이 없고 과학기술도 누구하고 상의한 적도 없습니다. 혼자서 공부했기 때문에 특이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릇 같은 것도 이렇게 어떤 컵이나 그릇처럼 열풍 방식으로 살균하는 기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 세척기 같은 것도 서로 파형이 틀린 초음파 세척을 하거나 프로펠러 팬을 같이 돌려서 하는 이런 초음파 세척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이렇게 회전 방식으로 해주면 더 좋고요. 그러면 초음파 세척이 더 잘 됩니다. 초음파 세척기 이것도 쓰시면 되겠다. 이런 거 하시면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더라 전자레인지나 또는 또 미니 오븐기에다가 30도씨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스트균 빵 만든 이스트균을 보온 육성하는 이렇게 발효하는 메주도 할 수도 있고 뭐 플레인 요거트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시면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상온 냉장고 0도씨부터 뭐 그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고 20몇 도씨까지 올라가가지고 상온 냉장고 존재할 수도 있다. 또는 30몇 도씨까지도 보온실도 가능하다. 상온 냉장고에서 고기를 숙성하거나 김치를 숙성하는 가장 적합한 온도로 만들어서 숙성하는 빨리 숙성하는 이런 기술이 되겠는데 농산물도 한 13도씨 정도에서 보관하니까 가장 좋더라고요. 놀랍게도 양파가 냉장고는 뭐 썩거나 그랬는데 30몇 도씨 20몇 도씨하고 30몇 도씨까지 가도 상온에 놨는데 안 썩는 거 오히려 안 썩더라고요. 오히려 보관되더라고.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온에 놔뒀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각 곡식별로 이렇게 양과 과일과 또는 야채별로 온도를 맞추는 상온 냉장고 하시면 기술이 되겠다. 선풍기를 상중하로 틀어주는 기술, 선풍기나 냉풍기, 에어컨 해서 이게 열기가 위로 올라가서 보온실의 보온 효과가 있는데 그걸 동시에 시킨다는 개념이죠. 그럼 히터기도 그럴 수 있겠네, 그렇죠? 히터기도 상중하로 히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것들을 여러 개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듈 방식으로 선풍기, 냉장고를 모듈식으로 해서 킨다라고 5개, 10개짜리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압축기 냉매 방식으로 하는데 이걸 온풍기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압축기에 이게 냉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온매로 바꾸면 좋죠. 기존의 냉매를 살짝 코일을 통해서 가열을 해줘요. 압축기 가열 코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 관에는 손상이 없도록 열만 전달하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주다 압축기로 가서 고온고압으로 이렇게 압축이 되고 그것이 이렇게 이런 관을 통해서 나올 때 또 한 번 가열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응축기로 가서 그냥 난방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되게 전기도 분기비도 안 들 걸로 생각합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뭐 그러면 되게 전기 아니더라도 다른 가스 방식으로 가열하셔도 이건 제 기술이다. 네네. 뭐 다른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압축기 냉매, 압축기, 그 다음에 응축기, 그 다음에 팽창 밸브 증발기인데요. 이거를 여러 개로 한다는 거죠. 여러 개로 해가지고 그래서 동시에 빠르게 냉각시키는 이런 에어컨도 있을 수 있다. 2개짜리, 3개짜리, 4개, 5개 이런 시스템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에어컨에서 위 부분에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뿜고 하는 그런 에어컨들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온도가 이제 방 안에 이렇게 온실효과 때문에 그걸 뺀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환풍기를 정회전 역회전으로 안의 공기를 바깥으로 안쪽으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개를 설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공기 필터, 부직포 필터를 통해서 공기를 정화하거나 여기서 이렇게 뭐 미세먼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단열재를 이용해 겨울에 온도를 막는, 이렇게 차갑지 않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병원에 아주 미니 구조로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거나 컴퓨터나 기타 다 냉각이 필요한 것에 설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진공 청소기 방식으로 냉각을 이렇게 쑥 빼가지고 더운 공기를 바깥으로 하거나, 그렇게 순행식, 냉각식, 순행식을 같이 결합을 하는데, 자연 기류를 갖다가 그 안에서 빨아들여 갖고 자연 기류를 차가운 바깥에 차갑다 그러면 쉽게 쏴주는 이런 기능도 있을 수 있다. 자연 기류로 바람을 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모터를 이용해서, 아니면 자연 기류를 이용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또는 순행식과 공냉식을 두 개를 공존하게 할 수 있는데요. 안에다가 돌을 넣어준다든지 금속을 넣어줘 갖고 그것을 압축기 냉매 방식, 아니면 이렇게 뭐 필터에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금속에다 돌을 제가 이렇게 돌가루를 넣어서 금속 만든다 그러죠. 플라스틱에도 그럴 수 있다. 그럼 온도가 좀 더 낮아지는데,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해서 이런 그 부동액이 됐든 물이 됐든 이게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엔진 들어가서 그거를 여러 개로, 두 개나 해서 여러 개로 하면 좀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뭐 CPU 같은 거를 돌 같은 거 금속, 돌 같은 거, 열 방사기, 열 교환기에다 오목건 홈을 파주면 훨씬 더 좋다라고 저 말씀을 드렸죠. 열 교환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뭐 라디에이터나 이런 이렇게 냉각피 이런 데도 오목건 홈을 파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동관, 에어컨 동관 같은 데도 알루미늄에다가 동을 입혀가지고 유리석영 코팅제 쌀은 유리만 굴러서 이렇게 부식되지 않게 단가를 맞출 수도 있고요. 또는 알루미늄에다가 동을 입혀가지고 동판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냄새 나지 않는 살균 구조로 들어간다. 또는 철근 같은데 알루미늄 코팅, 유리석영 코팅 내사로 유리막 굴러서 철근이나 철근, 기타 다른 금속에다가도 이렇게 해서 알루미늄 코팅 구조로 들어가 부식을 막는다. 단가를 맞출 수도 있어. 싸니까. 비닐 같은 데나 이렇게 텐트청 같은 데도 알루미늄 코팅을 하거나, 자동차 오래 가도 알루미늄 코팅을 하고, 이런 구조도 가능하다. 해지지 않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비닐 같은 데나 유리 온실 또는 이렇게 플라스틱 온실 같은 데 오목건홈을 파서 빛을 오목기 렌즈로 방사하는, 이렇게 뜨겁게 하는 그런 구조도 PVC 매트나 기타 모든 석유화학 계통은 다 된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리석영 코팅 제사로 유리만 굴러서 유리창, 플라스틱창을 만든다. 하시면 저기서 유리창 플라스틱 만들 때 전문가 아니더라도 재단을 해서 갖고 오면 피스 방식이든 몸 방식이든 뭐 끼우기만 하면 되는 그런 거 만드시면, 이것도 전 세계 아이디 하나,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 전 세계 특허났습니다. 전문가 아니더라도 끼울 수 있게 하시면 전 세계 대박 나요. 기존의 유리창, 플라스틱창 다 교체 수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유리창 떼어놓고 이렇게 플라스틱창 설치해 놔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이렇게 어떤 유리창에다가 플라스틱창, 보석성 털리기에 플라스틱창을 덧대자. 피스 방식이어도 괜찮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범창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안쪽에서 해줘도 되고, 유리창은 있고 안쪽에 이렇게 플라스틱창, 바깥에가 플라스틱창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스를 풀어야 되는데요. 피스를 여러 군데 박아놓으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안에도 플라스틱창을 그렇게 해가지고 방범창으로 만들어 놓고 단열 구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샤시로 된 창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문도 그렇고 현관문도 다 금속으로 해도 그 안에 다 단열재를 넣어서 판매하는 아닙니다. 샤시, 그다음에 창호 이렇게 비 오지 않게 가림막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이든 뭐든 금속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창문에 이렇게 창호를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라든지 우리 건물에도 이렇게 있는데 꼭 빗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스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오나 이렇게 해서 가로막아서 사선으로 이렇게 캐노피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사선으로 이렇게 비를 가로막는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히터기 여기에서 빨아들여서 면을 닿게 해서
빨리 대류 현상을 일으켜서 빠르게 더해오지는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바람을 그럼 이제 히터기가 이렇게 빠르게 내뿜지 않아도 내뿜는 것도 있지만 좀 비싸다. 그래서 내뿜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게 바람을 빨아들여서 이 면을 압축기 냉매 또는 펠티어 소재 방식으로 차갑게 한다. 그러면 제습기가 된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형 장치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러죠. 냉방기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빠른 대류 현상을 만들어서 빨리 차갑게 한다. 휴대용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데에 이렇게 공기 구멍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어요. 그 안에 금속이 통과할 수 있고요. 이런 스크류 구조를 주거나 오목헌홈을 봐줄 수 있습니다. 구멍에 이런 게 부딪혀서 차갑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냉매나 물이 추가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지고 차가운 바람을 넣어준다는 거죠. 이런 데다가도 오목헌홈을 이렇게 파주고 이렇게 스크류. 그래서 비행체, 배 이런 데도 가능하고요. 오목헌홈 추진력이 더해지거나 시원해집니다. 일반 선풍기, 일반 부채도 오목헌홈을 파주거나 빵구를 뻥뻥뻥뻥 부채에다 뚫어주면 엄청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부딪혀서 그러는데요. 이런 데다가도 금속 분말을 좀 넣어주고 그래서 시원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모터 같은데 이렇게 하나 꼽잖아요. 그럼 여기다 두 개, 세 개로 꼽자라는 거죠. 가운데는 크고 옆에는 가셔서 회전하는 힘을 최대한 극대화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헬리콥터도 가능하고 모터, 배 모터 이런 데도 가능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이때 약간 두터운 대남 매듭 구조 맞고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은 뭐 어떤 형태는 100가지가 되겠습니다. 대남 매듭 두터운 부분은 회전력이 전달이 엄청 잘 된다. 스크류 구조. 이런 스크류 구조를 넣어줄 수도 있다. 모터 같은데 오래 써도 문제는 없어야 되죠. 내구성 이상이 없어요. 자동차 같은 데도 이런 회전축에 대남 매듭 구조, 마대 구조를 두터운 부분을 넣어준다. 그래서 금속 밧줄도 되고 고무줄 같은 데도 문구용 고무줄로 모든 밧줄 이런데도 대남 매듭 구조, 마대 구조를 준다는 세집니다. 스프링 용수절 자동차용 스프링과 모든 총에 들어가는 스프링도 모든 형태의 침대 스프링도 대남 매듭 구조, 마대 구조 밴딩식으로 두툼한 부분을 들어가거나 오목헌홈을 파줍니다. 이런 회전축에도 오목헌홈을 파주면 회전력이 잘 되는데요. 그래서 톱니바퀴 맞물릴 때도 오목헌홈을 파줘서 그렇게 하는 거. 프레스에도 오목헌홈을 파줘서 프레스하는 힘을 세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양쪽으로 스크류 구조를 줘서 회전력을 극대화시켜 줄 수도 있다. 이것도 변속기 같은데 이렇게 밑에 밴딩식의 톱니바퀴와 안가밖에 톱니바퀴 있는 구조. 여기 밑에도 그렇다. 밴딩식의 톱니바퀴 안에만 톱니바퀴 있는 구조. 원통형 구조를 줄 수 있는데 이거를 모양은 100가지도 넘을 수도 있다. 이것을 이렇게 회전축 돌리는데 배나 이런 비행체 이런 회전축 돌리는데 쓸 수 있다.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헬리콥터 같은데도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달거나 헬리콥터 같은데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팬이 그럼 위에다가 홈을 좀 파주면 회전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홈을 좀 파준다는 거죠. 그래서 추진력도 더해주고 프로펠러, 배 이런 데도 가능. 물고기 양시장 같은 데서 이렇게 금속에다가 여기서 오목헌홈을 파줘가지고 여러 개를 돌려서 시원해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도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런 벽돌 같은데 오목헌홈을 파가지고 일반적으로는 가로 세로 그래서 이렇게 오목헌홈을 팔 때 중국에서 동그랗게 파시던데 참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 기술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할 수 있고 시멘트 밀다리 이 안에 들어가서 지진 같은 경우 쉽게 면이 메꿔서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보통 물도 잘 안 새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이거를 이제 철사, 철근, 철망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콘크리트 벽으로 이렇게 벽체를 만들어 갖고 조립식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저기 어디죠? 일반 콘크리트 이런 이렇게 아스팔트 콘크리트 구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구조에다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금색에서 다양한 펄 반짝이를 넣으시면 훨씬 더 이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갈 같은 거 색깔을 좀 금색에서 다양한 염색을 해가지고 하나의 자갈에 10개의 색깔이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같이 결합할 수도 있는데 시멘트 몰타에다가도 할 수 있어요.
시멘트 몰탈 자갈 입자나 이런 이런 돌 입자들을 금색에서 다양한 염색을 하거나 또 황토 입자, 황토 분말을 넣어줄 수도 있고 환경에 좋은 벽돌과 벽체를 만들 수 있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현무암 가루도 들어갈 수도 있다. 현무암 가루를 금색에서 다양한 염색을 해가지고 제주도 도라르방 만들 때, 그 안에가 이제 석고가 될 뭐 플라스틱이 되든 뭐가 되든 소재가 뭐가 되든 거 입혀줘가지고 가벼운 형태의 이런 현무암을 만든다. 현무암을 금색은 다양한 색의 염색을 해준다. 그걸 판을 플라스틱 판에다가 넣어주든지 플라스틱 판에다가 돌가루를 좀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타일이나 이렇게 그 가구 만들 때 쓰거나 방문 만들 때 쓸 수 있는데 그거를 YTN 어떤 업체가 하시더라. YTN의 제 기술이 한두 가지가 나온 게 아닌데 소개한 YTN 자체가 아니라 소개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플라스틱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뭐 소재가 플라스틱 아니더라도 원목 무늬를 입혀가지고 천연 무늬목, 인공 무늬목 그래 그걸로도 원목 패널을 사용하거나 다 그렇게 가구로도 만들 수 있다. 나는 거기다가 어떤 플라스틱에다가 여기서 이렇게 또 인쇄를 갖다가 투명 코팅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계단 같은 복도 같은 데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필름 방식으로 입혀야든지 플라스틱 얇은 플라스틱을 홈을 파서 이렇게 접착을 하든지 그 뭐 그림면이든지 뭐 이렇게 글자 이런 걸 해가지고 벽 복도를 장식하는 그런 판넬을 만든다라는 거죠. 방 안에도 포인트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식탁판으로도 만들 수 있죠. PVC 매트에다가 그래서 약간 유리석용 코팅 예사로 이름막을 넣어서 필름식으로 입히든지 아니면 인쇄를 해가지고 들어간데 김치 국물이 꼭 스며들어요. 이게 스며들지 않도록 한 겹 더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살짝 같이 접착을 홈몰 파서 접착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MDF에다가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이렇게 곰팡이 쓸지 않게 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색 세면이 곡물 보수용으로 너무 좋던데 석고보드하고 섞어주거나 석고보드 코팅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 제가 아직 그 어떤 핸디코트에다가 백색 세면을 넣는 것은 제가 기술 개방을 했죠. 그렇지만 금색에서는 다양한 자갈 입자들이나 이런 펄 입자들, 펄 반짝이를 넣어서 하는 것은 기술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해보세요. 그 다음에 백색 세면에다가 금색에서 다양한 펄 반짝이를 넣어줄 수도 있다. 그것은 천연 자가들도 같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섞어가지고 그것을 백색 세면으로 만들고 또는 드라이 비트로 만들 수 있다. 백색 세면에다 시멘트 물달 섞어놔 해가지고 잘 달라붙어요. 드라이 비트 한번 해보세요. 안 달라붙지. 기계로 뿜칠해야 됩니다. 해봤는데 안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통 사다가 못하고 내가 포기했는데 그거를 백색 세면으로 하면 엄청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천연 자갈 입자들을 금색에서 다양한 염색을 하거나 펄 반짝이를 넣어서 드라이 비트를 하면 좀 더 드라이 비트가 더 이쁠 거다. 반짝이들을 넣어주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도장할 때도 페인트나 이렇게 염색제, 인쇄 잉크, 유리석용 코팅 예사로 이름을 넣어서 제조하고 금색은 다양한 펄 반짝이가 들어갈 수도 있다. 뭐 타일 도기 뭐 이런 데 다 됩니다. 타일도 유리 그릇도 이런 데도 다 들어가고요. 플라스틱 유리창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백색 세면에다 시멘트 몰타를이나 시멘트에다 백색 세면을 섞어주면 잘 달라붙어요. 지금은 미장할 때 접착제를 써서 미장하는데 안 달라붙어요. 근데 백색 세면을 비 올 때도 내가 건물 한 구석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했더니 지금까지도 전혀 이상 없어요. 원래 내장용인데 백색 세면이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비 오는데도 잘 달라붙어요. 놀라웠어요. 그래서 시멘트에다가 백색 세면을 섞어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릴 때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가 나오는 이유가 시멘트에다가 점토를 섞기 때문에 그걸로 특허가 났거든. 시멘트 점토 섞는데 뭔 특허야? 그게요. 팬티 하나에 구멍 뚫었는데 뭔 수천 년간 빵꾸 안 뚫었거든. 그게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도 기술로 페이스북도 어떤 아이디어로 창업을 했는데 대학 동문들의 아이디어를 못들여다 해서 많은 벌금을 냈단 말이에요. 인정받아가지고. 그래서 시멘트 회사에서도 백색 세면 가루를 넣어준다. 백색 세면을 넣어가지고 시멘트 와드는 건물이 잘 이렇게 내진 구조로 견고하게 잘 된다. 아스팔트는 아스콘 같은 데도 넣어가지고 이것을
오목 패여가지고 물이 흐르지 않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아스팔트 아스콘에도 구정 알루미늄이나 열반사 재질을 가루로 넣어줘서 그것을 이렇게 햇빛에 눈 잘 녹게 하는 그런 도로도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철사나 철망 이런 거로 철근은 이제 건축에 들어가니까 합성섬유 난로나 재질은 다양합니다. 재질은 다양하게 하는데 대나무배 매듭 구조, 바둑 구조 이것도 내진 구조가 될 수 있으니까 뿌리 구조를 만들어서 건물이 잔당에 결합되도록 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부식 방지 처리할 수 있고요. 여기다 건축물의 기초 타설할 때 징박듯이 이렇게 타설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진 구조가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벽돌 천연 자갈들을 시멘트 몰타르에 넣거나 백색 시멘트 넣어가지고 건축물 아름답게 만들거나 금색, 은색 다양한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줄 수 있다. 금을 만들 때 유리 속용 코튼 예사로 유리막 글라스 제조하면 훨씬 더 금 도금할 때도 이것이 더 예쁘다. 또는 인조 보석을 만들 때 이렇게 공업용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에다가 위에다 붙이는 식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되게 단가 싸게만 동원용 다이아몬드 몇만 원이나 몇천 원이니까 천연 다이아몬드를 색을 입혀서 붙인다. 보석 종류가 서로 틀린 것 또는 인조 주얼리라든지 이런 것도 붙이는 식으로 접착적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색깔을 기존의 자연에서는 볼 수 없는 컬러풀한 색깔을 만들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붙이는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홈을 파서 접착하는 축구공, 농구공, 배공, 인조 피역 접합할 때도 붙이는 식으로 홈을 파 접합하거나 프라시아 유리창 접합할 때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도 쓸 수 있고 자동 펠리클 반도체 펠리클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도 홈을 파서 접착을 합니다. 자동차 의자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카본 소재 접합에도 홈을 파서 접착하고요. 나노 구조도 괜찮죠.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이렇게 이런 데도 홈을 파서 접착하거나 이런 기술을 씁니다. 이런 것들도 겉으로라도 이렇게 면에 닿지 않아도 타이어 자체 홈을 좀 파주면은 들어올려주는 힘이 센데요. 이렇게 핸드카 같은데 이렇게 때문에 모든 산업용 모든 바퀴, 장바구니 카트 바퀴, 외관 바퀴, 모든 바퀴에 홈을 파준 무게를 들어올려주는 효과를 갖습니다. 자동차 뒷바퀴를 모든 전동카도 되고 자동차 뒷바퀴를 여기 앞바퀴보다 광폭 타이어로 만들면 지면을 밟는 힘이 넓게 만드는 세서 뒤에서 밀어주는 효과를 갖는다. 또는 이렇게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하나짜리, 두 개짜리,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 겉으로는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기통, 2기통, 4기통 이렇게 하듯이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데 리어카 같은 데도 달아놓을 수도 있다. 배 같은 데도 1기통, 2기통, 3기통 4개짜리 달아가지고 석유 방식으로 돌리면 싸죠. 전기 방식도 있고 이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키트 드론 같은 데도 키트로 추가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키트로 달아놓거나 미사일 같은 데 달아놔가지고 항속거리를 늘리는 기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효과, 또 오목헌홈을 봐준다. 추진력이 좋아지죠. 오토바이 엔진으로 해서 드론을 만든다. 5리터에 이렇게 200km 가니까 하늘에서는 500km 가지 않을까. 위아래 이렇게 이런 양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오토바이 엔진으로 이렇게 어떤 물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방수 처리해가지고 이것을 여러 개를 만들어주되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에 돌려줄 수 있다. 공기를 빨아들여서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주는 패러글라이딩 또는 낙하산 또는 드론이 있을 수 있다. 비행체도 그러하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피터건 방식으로 이렇게 거기다 자폭 드론이면 그냥 이렇게 프로펠러 펜 하나 달아서 내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을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는 구조를 만들 때는 이제 프로펠러가 뒤로 내뿜는 구조의 특수한 프로펠러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물에서도 추진 구조로 가능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